역시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가 코앞에 오니 내란 범죄정당 국민의힘도 마침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상 윤석열 손절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를 감지한 모양인지 내란숙의 방탄에 선봉장격인 권성동마저 당 지도부만큼은 관저 앞에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한남동 멧돼지굴에 가서 사실상 공조본의 내란숙의 체포를 방해하려 했고 공조본에 추가 체포 시도가 있으면 또 가겠다 천명한 바 있는데 마침 경찰이 공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시 현장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엄포를 놓았고 심지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결국 꼬랑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손절 시그널은 어제부터도 조금씩 보이긴 했었습니다. 예컨대 어제 국회의원 44명이 한남동 멧돼지굴에 모인 것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권영세는 당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며 내란수계를 옹호하면서도 묘하게 거리를 두는 희한한 입장을 낸 바 있고 이어서 권성동마저 오늘 지도부만큼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선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 권영세와 비슷한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 정말로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윤석열이 진짜로 체포되기 전 어떻게든 국힘으로선 윤석열을 손절할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권성동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정당이 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일 것이라 말하며 계엄 옹호당으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미꾸라지처럼 내란수계를 손절하려는 지도부와 달리 어제 한남동 관저를 찾은 44인의 국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열됐던 당이 뭉쳤다는 평이 많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강원 및 영남 친윤들 그리고 정무감각이 일개 유튜버인 저보다도 처참한 일부 초선들이 그런 철없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마저 윤석열 손절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내고 있는 마당에 저들이 내란 범죄로 더 똘똘 뭉친다면 나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권성동이 눈치 빠르게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아쉬울 정도인데 향후 공조본이 진짜로 2차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나 한남동에 출동할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명 이하로 예상하며 그마저도 경찰이 진입하면 도망을 치리라 확신합니다. 자, 아무튼 국힘 지도부도 이제 슬슬 윤석열을 손절치고 각자 도생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란 사태로 급변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재 및 사법부를 공격하거나 경찰을 협박하는 등 여전히 정신나간 행태를 보이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란숙의 윤석열이 빵에 가면 자신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추태를 부리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라 예상합니다만 이와 더불어 저는 정말로 저들이 내란숙의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기괴한 애극보수 유니버스에서 살고 있는 탓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들이 아직까지 사태 파악을 못하고 내란숙과 함께 공멸의 길로 가려는 이유 안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쟤네는 게임의 룰이 바뀌어서 네. 우리가 잠깐 어려워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여전히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해. 그 신념을. 근데 이미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그전까지는 2017년 이전에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건 다 뭐냐면 반보수 연합 대 보수의 대결이에요. 그전에 다 뭐였냐?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그 앞에는 민자당 대 반민자당. 이 구도. 그러면 여기서 이 구도에서 이기려면 민주당 계열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선거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노무현도 그래서 단일화를 했었던 것이고 김대중도 단일화를 했었던 것이고 근데 2017년을 기점으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집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저 당은 30%에서 35% 이상을 못합니다. 단독으로는 저걸 못해요. 그 뒤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딱 생겼어.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대 반민주당이에요. 선거 구도가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쟤네가 이긴 선거까지도 윤석열도 안철수랑 단일화를 해야 되고 오세훈도 안철수랑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단일화를 못하면 2017년처럼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네는 0.5당이에요. 반쪽짜리 정당인 건데 집권을 못하는 당. 지금은 심지어 그게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20에서 25%죠. 죽어도 집권을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재명한테 지기 싫어서. 권력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우기고 있는 건데 그래 봐야